수술실은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공기는 살균된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아나 인턴의 손은 차분했다. 집도의는 이미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세한 동맥의 봉합을 그녀에게 넘겼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하나는 메스 대신 정밀한 봉합용 바늘을 잡았다. 땀으로 축축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수술 부위를 응시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주변의 모든 소음과 압박을 차단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벌벌 떨었을 얇디얇은 실과 바늘이 그녀의 손끝에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놀았다.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 순간, 그녀의 손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동맥을 잇고 있었다. 집도인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그동안 유하나를 단순히 얌전하고 재능 없는 인턴으로 치부했던 그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침착하고 능숙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움직임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마치 수백 번의 연습을 거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봉합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자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키가 크고 냉철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풍겼다. 강준서. 병원 최고의 천재 외과의자.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존재였다. 그는 병원 내 모든 수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케이스만을 담당하며 그의 능력은 전설에 가까웠다. 그는 봉합이 끝난 수술 부위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술 진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고 이 모든 일이 유하나 인턴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놀라움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얼음처럼 유하나를 훑었다. 그녀의 평범한 인상, 낡은 수술복,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외모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분명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유하나는 탈진한 듯 비틀거렸다. 그녀는 수술복을 벗고 수술실을 나섰다. 복도에 서 있는 강준서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마치 방금 수술실에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강준서는 그녀의 앞에서 멈춰섰다. 유하나 인턴. 당신이 그 봉합을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룻밤 사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도 되는 양 모두의 시선을 받는 그에게.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갇힌 작은 곤충 같았다. 네, 교수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피곤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강준서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명령하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사무실은 병원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벽면 가득한 의학 서적들과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놀랍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손재주를 가질 수 있지? 그의 질문은 칭찬이라기보다 조롱에 가까웠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한다고 믿지 않았다. 특히 이처럼 연약하고 순진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능력은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강준서는 코웃음을 쳤다.
연습만으로 될 리가 없지. 당신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나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내 밑으로 들어와라. 다른 모든 임무는 제쳐두고 내 지시만을 따르도록 해.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의 제안을 받는 것은 병원, 내 모든 의사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유한에게는 그것이 꿈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망설임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멈칫거리자 강준서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 내 제안이 싫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제안이 거절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재주가 그가 찾고 있던 새로운 실험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인턴이 아닌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도구에 불과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영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바른 행동 아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의 재능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듯한 미묘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손에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강준서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도 계산적이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다. 밤에는 내 연구실로 와, 네가 가진 그 손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겠다. 그의 말은 으스스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시선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밤이 단순한 밤샘 근무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끝없는 시험의 시작이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 거대하고 위험한 남자에게 완전히 묶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그녀의 누가에게 순응하는 여학생이라는 표면적 존재는 그녀의 내부적 영혼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유하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해가 지면 그녀는 학교와 병원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강준서의 개인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은 병원 본관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차가운 금속 복도를 따라 걸어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깊고 어두운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연구실 문이 열리면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따뜻한 관심이나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서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대신 복잡한 해부학 시뮬레이터 앞에 앉혔다. 그가 말했던 밤마다의 누아르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깎아내는 혹독한 훈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긴 채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손가락 떨림이 0.1mm 이상이야. 환자의 혈관은 당신의 실수 하나에 터져버릴 수도 있다. 수술 시간은 이미 5분 초과했어. 이 속도라면 환자는 이미 저천증으로 사망했을 거야. 그의 지적은 매번 정확하고 냉정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었다. 오직 끊임없는 압박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밤늦도록 시뮬레이션에 매달려야 했다. 그녀의 손은 지쳐 떨렸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녀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단순히 가르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미묘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밤, 강준서는 그녀에게 복잡한 의학 연구 논문을 건네주었다. 논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폐기된 약물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오류를 찾아내 이틀 안에 그는 짧게 명령하고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다른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논문에 집중했다. 밤이 깊어지자 강준서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쌓여갔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학습하는지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논문 속의 미세한 오류들을 모두 찾아냈다. 수십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데이터 오차부터 통계 오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준서의 개인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환자 데이터 파일 하나를 보게 되었다. 파일의 이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익숙한 패턴을 알아차렸다. 이전에 그녀가 보았던 수술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파일 속에는 폐기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 몇 명은 그녀가 수술실에서 봤던 환자들과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환자들은 공식적인 진료 기록에는 없던 사람들이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조각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강준서가 그녀에게 준 논문,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환자 파일,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강준서가 깊숙이 연루된 어두운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냉혹한 성격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파일의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스캔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눈에 띄지 않게 메모를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날 밤, 강준서는 그녀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논문 속의 오류들을 완벽하게 짚어냈다. 훌륭해. 강준서는 짧게 칭찬했다. 그의 입에서 칭찬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아니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했다. 대어할 말은 없나? 그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떠보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없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은 아직 너무나도 부족했다. 강준서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얼굴이 사실은 강철 같은 의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가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길들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준서의 누아르는 더욱 혹독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미션과 더 어려운 퍼즐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이제 유한에게는 훈련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모든 미션과 정보들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여학생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전략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진 목표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녀의 눈은 강준서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잡고 위험한 비밀들을 굳건히 지키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하나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작은 나비처럼 강준서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계속되는 혹독한 훈련은 그녀의 육체를 피로하게 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강준서가 던져주는 모든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의 감시는 엄격했고 그의 연구실은 모든 것이 통제된 요새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틈새를 찾아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학구열이었다. 그녀는 강준서에게 지난 수십 년간 병원에서 행해진 실패한 수술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명목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강준서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만족한 듯 허락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학구열이 사실은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탐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강준서의 비밀 환자, 파일에 등장하는 환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이 과거 병원에서 일했던 한 의사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 의사. 민우진은 당시 총망받는 외과의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원을 떠나 모든 연락이 끊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민우진이 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강준서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민우진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강준서의 눈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강준서의 지시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인형, 연기에 강준서는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유아나, 자네의 손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어. 강준서는 시뮬레이션 중인 그녀의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 재능만으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중요한 건 누구의 손을 잡느냐다. 그의 말은 명백한 경고이자 동시에 그에게 복종하라는 압박이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말로 만들고 그가 자신을 이용하는 동안 그녀 또한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 근처의 한 오래된 자료 보관소에서 민우진 의사의 마지막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준서의 눈을 피해 주말을 이용해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협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녀를 강준서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일요일 오후, 그녀는 평범한 사복을 입고 민우진이 살고 있다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민우진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우진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서울의대 인턴 유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순진한 인턴처럼 보이게 연기했다. 민우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그의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과거 병원에서의 일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강준서의 이름은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가 강준서의 비밀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가씨, 대체 무슨 일로 강준서 교수님에 대해 묻는 겁니까? 그분은? 민우진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생님, 저는 병원에서 이상한 기록들을 봤습니다. 폐기된 약물이 사용된 기록들이요. 그리고 그 환자들 중 한 명은 그녀는 민우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노림수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민우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맞아. 그 기록들은 모두 내가 만들었어. 그들은 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썼다. 강준서 교수님은 그분은 그저 그들 중 하나였을 뿐이야. 민우진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준서가 속한 거대한 의료 카르텔이 있었다. 그들은 신약 개발을 명목으로 임상시험에서 금지된 약물을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쌓고 있었다. 민우진은 그 사실을 알고 폭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워졌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강준서는 단순한 천재 의사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축에 깊숙이 연루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누아르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혹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우진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증거가 담긴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건네주었다. 이것이 내가 남긴 유일한 것이네. 이걸 공개하면 그들은 날 가만두지 않을 걸세. 하지만 아가씨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민우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거대한 악의 조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결정으로 인해 걷게 될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진이 건네준 위험한 증거와 함께 강준서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민우진에게서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후 유하나는 더욱 깊은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강준서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연구실에서 누아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하드디스크는 그녀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위험은 강준서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민우진을 만났다는 사실은 비밀리에 강준서가 속한 의료 카르텔의 귀에 들어갔다.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병원장 김재호 박사는 그녀를 단순한 인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비상한 재능과 강준서의 관심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민우진이라는 과거의 유령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즉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판단했다. 어느 날 오후 유하나는 수술실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희귀병 환자의 검체 분석이었다. 검체는 단 하나였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연구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신중하게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검체를 현미경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검체에 다른 약물을 섞어 놓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현미경 아래의 세포들은 이미 변형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상을 감지했다. 이 세포들은 그녀가 처음 봤던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의사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강준서였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님, 검체가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강준서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하더니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검체 속의 미세한 약물 잔여물을 정확히 알아차렸다. 강준서의 분노는 거칠게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차갑고 서늘한 얼음처럼 응축되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속삭였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망가뜨리려 한 도둑을 잡은 주인의 분노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려 했지만 그가 아끼는 장난감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강준서는 병원장 김재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김재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강 교수 자네의 소중한 인턴이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의 목소리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김재호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김재호의 미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강준서는 테이블 위에 검체의 사진을 던져 놓았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강 교수,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군. 우리는 모두 오해는 없습니다. 강준서는 김재호의 말을 잘라냈다. 나는 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장난감을 만지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망가뜨리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유하나를 장난감으로 비유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재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유하나는 자신의 것이니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는 김재호는 강준서의 눈빛에서 섬뜩한 경고를 읽었다. 그는 강준서의 오만함과 소유욕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강준서를 달래는 척하며 뒤로 물러섰다. 알겠네. 유하나 인턴에 대한 소문은 내가 직접 정리하지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세. 그는 겉으로는 강준서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준서의 거만한 태도에 이를 갈았다. 그들의 갈등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유하나는 그날 밤 강준서의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보호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강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눈은 그녀를 물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누아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이름이 아닌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김재호와 강준서 사이의 갈등이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에 든 하드디스크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칼날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 스스로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누아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움직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강준서의 연구실에서 유아나와 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 혹은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팽팽하게 맞서는 두 명의 전략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우진에게 받은 하드디스크에 담긴 정보와 자신이 모아온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그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강준서가 평소처럼 그녀에게 다음 과제를 던지려고 할 때, 유아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교수님, 더 이상 이런 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준서는 그녀의 도발에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작은 도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의미가 없다니 네가 원하는 건 내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욕망을 끊임없이 들추려 했다. 유아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그 환자들의 이름을 담은 작은 노트였다. 이분들은 병원에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약물을 투여받고 어떤 실험에 이용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준서는 그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를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유아나, 당신은 결국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그게 다인가 고작 환자 이름 몇 개와 기록 몇 조각이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정보의 단편적인 성격을 비웃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아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다. 저는 민우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한마디에 강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우진은 그의 과거이자 그가 가장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간 분노와 당혹감은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했다. 강준서는 그녀의 노트를 빼앗아 불태우는 대신 놀랍게도 그녀에게 자신의 책상 의자를 내주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민우진은 알고 있었지. 그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을 때 나는 그를 막았다. 강준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유하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이렇게 쉽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일까? 나는 단순한 실험자가 아니야. 강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 병원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림자야. 나는 그저 그의 가장 정교한 칼일 뿐이다. 강준서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단순히 이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 더 거대한 존재의 꼭두각시였다니. 그는 유한에게 그 인물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이름은 병원계의 거물이자 국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유하나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강준서 개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겠나? 강준서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당신이 가진 조각들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해. 당신이 그 그림의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누아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 그는 낮게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 나는 당신의 재능을 보았고 그 재능이 어떤 빛을 발할지 궁금했다. 나는 당신을 내 방식대로 길들이려 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군. 그의 말은 칭찬이자 동시에 그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선택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잊고 나의 누아르로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아무도 당신에게 손대지 못하게 해주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쳐. 하지만 기억해. 이 길의 끝에는 아무도 없어. 당신 혼자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어. 유아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민우진 선생님의 희생이 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의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준서가 던진 안전한 삶이라는 유혹을 단번에 거부했다. 그녀의 윤리적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준서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에 보았던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흥미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진정한 의미의 미소였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봐. 이 거대한 제국을 당신 혼자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도전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누아르라는 보석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빛이었다. 유아나는 연구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들려오는 강준서의 미소 띤 목소리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대치하는 동시에 그에게서 얻은 정보로 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다음 움직임은 단순한 조사나 증거 수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첫 번째 방역이었다. 그녀의 길은 외로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품고 있었다. 강준서의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유하나는 자신이 완전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거대한 그림자의 반격은 빠르고 잔인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에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환자 기록을 조작하고 연구 데이터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그들은 민우진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정보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그녀의 조작된 증거로 둔갑시켰다. 그녀는 순식간에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녀의 훈련은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강준서가 밤마다 그녀에게 던져주었던 극심한 압박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은 그녀가 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은 그녀를 순진하고 어리석은 인턴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울거나 좌절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병원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병원 밖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을 것을 예측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을 버렸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의 전략가였다. 그녀의 계획은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동맹이 있었다. 인턴 시절.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그 중에는 인턴 생활에 지쳐 힘들어하던 동료 의사, 김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친절은 이제 거대한 신뢰로 돌아왔다. 유아나는 그에게 연락하기 위해 공중 전화를 이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했다. 민준아, 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녀는 간결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하나의 순수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하나는 그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는 지금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해. 나에게 필요한 건 병원의 내부 정보야. 최근의 주요 인사 동향. 그리고 특이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특히 병원장 김재호 박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줘. 김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곧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꼈다. 하나야, 알겠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위험해. 너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아. 그동안 배운 게 많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준서의 누아르, 훈련에서 얻은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얌전하고 순진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약속한 정보를 비밀리에 건네주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하나는 그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의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강준서의 훈련 덕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김재호 병원장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과 폐기된 약물을 이용한 새로운 임상실험 계획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이 민우진에게 건네받은 하드디스크의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준서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유하나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가 가르친 전략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심장에는 그녀를 향한 묘한 기대감과 함께 그녀가 자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유하나는 홀로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진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그녀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동맹이 있었다. 그녀는 강준서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용해
그가 속한 세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정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하나는 마치 유령처럼 병원 주변을 맴돌았다. 김민준이 몰래 건네준 정보는 그녀에게 귀중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준서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얻은 분석 능력과 민감한 관찰력을 활용하여 그들이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패턴을 읽어냈고, 이를 역이용하여 그들이 숨기려 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강준서가 알려주었던 진짜 그림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자행한 불법 임상실험의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에 담긴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김민준이 건네준 병원의 자금 흐름과 인사 기록을 대조하며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바로 강준서의 논문에 희생된 환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외딴 곳에서 요양 중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그를 찾아 나섰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며칠 동안 이어진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쫓는 시선을 느끼며 더욱 철저히 몸을 숨겼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강준서가 던져주었던 미로를 푸는 것처럼 신중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강준서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차가운 논리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강준서는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유하나가 사라진 후 그녀의 행방을 묻는 질문들을 무시했다. 그는 병원장 김재호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운명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단련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유하나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용했던 시뮬레이터와 의료기구들에는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작은 메모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단순히 훈련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그동안 그에게서 배웠던 지식들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정리한 기록들이었다. 그의 누아르는 그의 세계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윤리적 나침반을 굳건히 지키며 그가 속한 세계의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오만함을 보려 했지만 그녀에게서 보인 것은 오직 순수한 용기와 정의감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이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부가 사실은 희생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유아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누아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진정한 정의였다. 그녀가 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자신과 같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누아르는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이 아니라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등대였다. 그의 차갑고 무감각했던 마음은 그녀의 용기 앞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다. 마침내 유하나는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희생된 환자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마지막 증거, 즉 그들이 행한 실험의 상세한 기록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진실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유하나는 요양원 근처 작은 여관방에서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파일 속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준서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명을 보고 잠시 흔들렸다. 그가 이 모든 일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경고를 기억했다. 당신 혼자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믿어준 민우진과 김민준, 그리고 이 모든 불의에 희생된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녀는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그녀는 이제 방역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유아나의 손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강준서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병원장 김재호를 비롯한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강준서에게 유아나를 막을 것을 지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강준서의 건 누아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가 그녀를 길들일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강준서는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갑게 정돈된 연구실은 언제나 그의 견고한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을 담기에는 너무나 좁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커피를 쳐다보았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했다. 명성과 권력, 부는 그에게 있어 숨쉬는 공기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시스템의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부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의 눈은 유하나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를 맴돌았다. 그는 그녀와의 지난 밤들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잔혹한 시험들, 그녀를 조롱했던 차가운 말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길들이고 부수고 자신의 장난감으로 만들려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깨달았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비롯된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가 찾고 있던 그 무엇이 유한에게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성,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을 단번에 흡수했고 그의 논리를 뛰어넘는 윤리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스승으로서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갈증, 즉 진정한 의미의 완벽함을 향한 갈증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최고의 외과의가 되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했다. 그는 그것이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유아나는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와 맞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진정한 정의와 흔들리지 않는 양심이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내버려 두지 못했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깊은 번민과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아나를 누아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등대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그의 어두운 세계를 밝힐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누아르라 부르며 소유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가 속한 어둠의 제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순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파멸시키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빛을 돕는 것.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오염된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 부, 그리고 미래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가 그녀를 누아르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녀를 돕고 그녀가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강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병원 카르텔의 모든 불법적인 기록들이 저장된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서버실에 접속했다. 그는 유하나가 필요로 할 모든 정보들을 해킹하여 그녀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하에 마지막 승부를 위해.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결히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준서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가 유하나와 함께 맞이할 새로운 새벽의 서막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은 병원 창립 100주년 기념일이었고 병원장 김재호와 이사회 회장 최승현은 대외적으로 병원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유하나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다. 이곳은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다. 유하나는 행사장 뒷문을 통해 조용히 입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증거는 민우진이 건네준 하드디스크에 그리고 그것을 복제한 비밀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밤샘 훈련과 고립의 시간을 견뎌냈다. 강준서는 이미 행사장 안에 있었다. 그는 최승현 회장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버리기로 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이었다. 그는 유하나의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때 그들이 그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의 시스템의 가장 정교한 부분이었고 그 시스템의 모든 허점을 알고 있었다. 최승현 회장이 연설을 시작하고 병원장 김재호가 자랑스럽게 그들의 성과를 늘어놓는 바로 그 순간 유하나가 강단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행사장은 술렁였다. 김재호는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고 있었다. 유하나 인턴 자네가 왜 여기에 있나? 당장 내려가. 김재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유하나는 마이크를 잡고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병원이 이룩한 성과가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말은 행사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최승현 회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봐, 젊은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그는 유하나를 단순히 명예를 탐하는 젊은이로 치부했다. 유하나는 그들의 오만을 비웃듯 준비한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민우진이 증언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임상실험, 폐기된 약물,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환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김재호는 즉시 화면을 끄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강준서가 이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화면을 고정시켰고 네트워크 보안을 무력화시켰다. 최승현 회장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야. 이 여자는 이미 병원에서 해고된 범죄자라고 강준서 교수. 자네의 소중한 인턴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도 가만히 있을 텐가. 그는 강준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를 압박하며 자신의 편임을 증명하라고 강요했다. 강준서는 최승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곧이어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바로 최승현 회장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모든 불법 임상실험의 승인 문서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강준서가 이 모든 것을 해킹하여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최승현 회장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유하나를 향해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였다. 이것이 이 모든 불의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소용돌이쳤다. 최승현 회장과 김재호 병원장은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하나를 바라보았다. 강준서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를 무너뜨렸다. 유하나는 강준서의 옆을 지나쳤다. 그녀는 그에게 눈빛으로 감사를 표했다. 강준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연민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누아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였다. 그들의 짧은 눈맞춤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침묵과 같았다.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고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다. 병원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최승현 회장과 김재호 병원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는 실시간으로 모든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병원은 곧바로 국가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그들의 명성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자리를 진실과 정의가 대신했다. 유하나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은 끊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얌전하고 순진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거대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편 강준서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의 모든 권한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은 병원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유한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누아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세계에 가두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벗어나 자신의 빛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며칠 후 검찰 조사에 응한 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유하나를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그를 향해 복잡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모두의 존경을 받는 천재 의사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그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야 자유로워졌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유아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명문 병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의료봉사단체에 들어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의술은 그들을 치유했고 그녀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의료계의 영궁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그녀는 우연히 강가에서 강준서를 마주쳤다. 그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오만함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예전의 냉소적인 그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교수님. 유아나는 그를 보고 먼저 인사했다. 교수님은 이제 아니야.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냥 강준서라고 불러도 좋아.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당신에게 누아르라고 불렀던 것. 기억하나 강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내고 다듬으면 완벽한 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군. 당신은 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이 아니라 내 어둠을 걷어내고 내게 빛을 보여준 사람이었어. 유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제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서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함으로써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유하나,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하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앞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준서의 누아르가 아니었고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새벽이 펼쳐지고 있었다.